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이장, 통장, 반장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 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안성시 이장, 통장, 반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이장, 통장, 반장 활동 지원을 위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그동안 이 통장 협의회에서 건의되었던 통리반장의 직무 활동 등과 이 통장 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통한 통리반장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통리반장의 임명, 복무, 직무, 회의 등과 같이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통리반장의 역할 및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통리반장의 직무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 신설함과 동시에 이 통장협의회를 법적 난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리반장의 업무 수행 능력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도리안은 이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의안의 비용 추계서와 관계 법령 발제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 28억 2,244만 8천 원이며 선진의견학, 단체 상해보험료,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팩스 운영비 등 기존에 편성되었던 사항은 물론 표창패, 군우패와 관련된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5년간 총 141억 1,224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2022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있어 유인물과 같이 반영하였고 그 내용을 12쪽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이고 제2조는 통리반장 활동 지원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는 안성시 이장, 통장, 반장 임명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는 통리반장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추가하여 이 통장 교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이장, 통장, 반장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역할과 직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 및 안성시 이통장 협의회의 회의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조항이고 제7조는 통리반장의 업무상 비밀 유지의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8조에서는 통리반장의 금품 징수 금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는 편의 제공 및 직무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통리장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통리반장의 기본수당, 회의 참석수당 등 수당 관련 내용과 상여금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제11조는 이 통장의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 7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부터는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 및 안성시 이통장 협의회 그리고 협의회장이 직무 등을 명시하여 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12쪽 입법 예고 중 접수된 제출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3동에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2장 통장 반장의 임명권장 중 동장을 누락시킨 부분으로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이장 통장 반장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식 의원입니다. 여기 임명, 복무, 뭐 직무는 다 있는데 여기 임기가 빠진 것 같아요. 임기는 뭐 규칙에 있나요? 아니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가? 이 임기가 빠져 있어요. 예, 그 이장 통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별도로 인전 그 내용을 있습니다. 몇 년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2년입니다. 이게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기는? 조례라든가 규칙에 있는데 굳이 그 조례에 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른 뭐 시군에는 뭐 3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한번 정확하게 여기다 조례에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닌가요? 기본 조례에 있고 요거는 저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만 제가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장 임명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임기라고 그게 나와 있고 여기에는 임명하고 뭐 복무 이런 것만 있어서 임기가 정확히 몇 년인지 또 연임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었어요. 저기 소통협치 담당관 그 박주덕 담당관 이게 있어요? 보시게 되면 안성시 이장 임기를 정해놓은 게 별도로 조례안이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네, 김원기 팀장님. 네, 주민자 팀장 김원기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성시 이장 통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임까지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조례에 명시 안 와도 됩니다. 규칙으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안성시 말씀 좀- 이장 통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보면요. 이장 통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 만료 전 제3조에 따라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마을총회의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별도로 규칙에 돼 있습니다. 네. 규칙이 먼저예요? 조례안이 먼저입니까? 다른 데는 지금 그 임명 동의안 보니까 조례안에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빠진 거네, 그렇게 되면? 골격은 조례를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이제 그 조례 밑에 있는 시행 규칙으로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규칙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토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이장 통장 반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보시면요. 제3조 이장 통장 반장의 임명을 제3항 이장 통장 반장의 임명, 해임,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규칙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 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못하고 자격 요건, 겸직 등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바뀔 것인지 먼저 알 수가 없는 사항이 있고요. 제11조 보조금 등에 관해서도 사업 대상, 사업 추진, 그다음에 계획, 주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임명에 대해서는 기간, 연임, 해임 등에 관한 것이나 반장은 이장 통장 직권으로 추천할 것인지 주민의 찬반에 의할 것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가장 자격 요건인 겸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장 수당이 연 1회에 한해 1회만 준다를 하였는데요. 지금 연 1회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4조 제14조에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제14조 좀 봐주시면 협회의 구성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라든가 재임한다, 재임할 수 있다라는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미비하다고 보여지고요. 산출근거를 추계비용 들어온 것에 보면 조례안의 비용 추계서를 보면요. 산출 근거가 있는데 저 여기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에 4,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통장님들이 49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선진지 견학에 가시는 분은 66명이라고 이제 기준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1인이 68만 1,818원을 1인에 쓰겠다고 하신 건데 반액이면 66명의 배를 갈 수 있고 이 비용의 3분의 1이면 더 많은 분이 이 3배수가 갈 수 있는데 66명의 3배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6명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래가지고 1인당 쓰시고 오는 게 선진지 견학이에요. 68만 1,000원 이상은 쓰시고 오시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문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단체 상해 보험료가 있습니다. 저기 69,106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 통장님들만 대상으로 들어있더라고요. 492명, 3,400만 원. 그럼 반장들은 지금 반장님들이 1,589명이 있거든요. 그럼 반장을 정해놓고 반장들은 상해보험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보면 기본 수당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통장님들은 이제 30만 원씩 492명에 대해서 12개월을 주고 계시는데 반장님들은 5만 원. 그것도 1년에 한 번. 1,589명이죠. 그럼 1년에 5만 원 받고 누가 반장 역할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1년에 5만 원 주는 반장은 차라리 없애든가 아니면은 그 반장님들도 연 5만 원씩 내지는 아니면 그 정말 예산이 지금 진행이 안 된다면 분기에 5만 원씩이라도 주시고 지급을 하고 그 역할이라든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무슨 1년에 5만 원 주면은 그거에 누가 관심을 갖고 뭐 회의에 한번 나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너무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고요. 상여금이라고 해가지고 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주석에 우리 이 통장님들 492명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30만 원씩 설주석에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회장, 사무국장, 회장, 협의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사님들은 감사하실 때만 나온다고 하지만 만약에 협의회 구성이 지금 이 조례에 담겨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보수는 무보수입니까? 그러면 혹시 사무실은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지 이 보면은 지금 현재 활동지원 우리 이장 통장 반장 활동지원 조례안 비용 축에서는 네, 많이 좀 우리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이장 통장 반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동기부여가 좀 빠지고요. 너무 반장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숫자만 많다 뿐이지 뭐 이분들의 역할에 어떠한 그런 혜택도 좀 주어지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그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은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8조 제2항 제4호 별표 4에 의해서 그 통장, 이장, 반장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이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고요. 이건 임의로 저희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편성 기준에 의해서 통립장 기본수당은 월 30만 원 이내, 상여금은 연 200%, 그 회의 참석 수당은 1회당 여기 2만 원으로서 월 2회, 반장 수당은 연 5만 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자, 지금 조례를 정하시는 이유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반장은 1년에 5만 원 받고 그 4천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 인원이 1,589명입니다. 1,589명이 반장이라는 명단만 있고 명분만 있는 거지, 직책만 있는 거지, 그분들한테 지어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용지물인 거죠, 그분들의 역할 자체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최소의 것이라도 하다못해 회비라도 줘서 그 주변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 통장이 문제가 있을 때 유보시에 반장이 대신하기 위해서 반장을 정해놨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 반장분이 5만 원을 받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미비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아서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장 아까 보니까 뭐 안성시에 잉여금도 많았다, 뭐 얼만큼 있는데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네, 물론 좋습니다. 사업에도 투자해야 되지만 아니 이렇게 정해는 놓고 직책은 주고 아무런 것도 상해보험조차도 들어주지도 않고 선진지 견학 가는 거에도 보면은 반장들은 거기에 해당도 없고 네? 수당도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뭐 표창패 공로패를 주는데요. 아니 이거는 어디서 주실 겁니까? 혹시 저기 시민의 날에 거기서 드릴 겁니까? 여기 보니까 66명 15명 이렇게 준다고 표창패하고 공로패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어디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좀 더 고려되지 않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더 신중 있게 검토되어서 우리 안성시에 있는 그 1,589명의 반장님들도 월 5만 원 최소, 정말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분기에라도 해드리고 상해보험은 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움직이시다 다치면은 이 통장님은 되고 반장님 다치면은 상관없다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일단은 그 이장 통장님 역할이 현재로서는 되게 현격하게 많고요. 반장님들도 이제 우주적인 성격인데 사실적으로 그 마을의 이장이나 통장님들이 그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고려했던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장 수당이라고 별도로 해서 드린 거고요. 반장은 연 1회 한 번 5만 원으로 했고 책정이 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 식이시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장님, 통장님의 역할이 크고 반장님들에 대한 역할이 없다면 아예 없애야죠. 그러면 1,589명에 대한 개인정보만 알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분들이 역할이 없는데 여기다 뭐하러 적여놨습니까? 아니 이장님, 통장님, 반장님이 이장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이 그래도 옆에서 서버를 해주고 도와주셔야 자신의 일을 추진하기 좀 더 좋지 않습니까? 아까 잉여금 많은 데서 그러면은 좋은, 그래도 사실 형평성에는 맞지는 않지만 일이 적으니까 월 5만 원, 최소 분기에 5만 원씩이라도 지급을 해주고 상해보험은 함께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네, 물론 이제 인원이 뭐 이 통장님들은 지금 돈이 뭐 얼마가 수반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려고 모르고 저런 소리 한다라고 하실 수 있어서요. 제가 다 계산을 해왔습니다. 단체 상해보험료 우리 이 통장님들 3,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장님들 1,589명을 만약에 드린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그 상계가 1억 980만 9천 원이 들어갑니다. 예,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해주고 그분들한테 그런 배려, 아니 그런 안전조치조차도 해주지 않고서 반장이라는 아니 효율적인 직책만 왜 줍니까?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따로 답변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담당관님. 따로 답할 게 없습니다. 네. 예. 들은 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연수는 잘 갔다 오셨나요? 맞으신가? 아닌가 보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통장 반장 활동 지원 조례안이 그 전에 이제 행정과하고 소통협치 담당관이죠. 예. 이원화돼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인가요? 이 통장 업무가 이제 행정과에서 저희 그 소통협치 담당관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 이관이 됐습니까? 전부 예. 다? 아, 전부 다 이관된 사업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건 그 조례안에 보니까 제 12조하고 14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읍면동 협의회는 읍면동장이 관할하고 시협의회는 시장이 관할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예. 그다음에 이 통장님들은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장은 자체 선출로 되는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또로 그 읍면동에서 협의장님께서 여기 시청에 오셔갖고 네. 그 회의 시의 협의회에 일원이 시 협의회가 회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 읍면장이 읍면동 협의회를 두고 시장이 시협의회를 두고 있는 지금 상황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읍면장이 읍면동 협의회를 두고 예, 예. 그다음에 시장이 시협의회를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자체 정관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두 번째 항에 보니까 자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본의원 생각에는 이 자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보다 시 조례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설치한 시의 조직인데 그냥 뭐 조례로 운영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무슨 법인 단체라든지 사설 우리 뭐 사회 무슨 사단 법인 단체 이런 데는 정관이라는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 정도 지금 우리 시장이 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자체 정관으로 조례로 해서 정관이 아닌 조례로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싶습니다. 의원님만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 예. 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읍면도마다 이제 특색이 있잖아요. 별도로요. 그래서 그 읍면에 따라서 그 별도의 그 이장단에서 자체적인 운영에 대한 거는 그 별도의 그 단체에서 정관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결론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이 저희는 이 통장 반장에 관한 지위에 관한 그 조례안은 없는 거죠. 그로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것도 안 만들어 놓고 이거 활동 지원부터 만들어. 이게 지금 안성시장 이 통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있어요. 근데 그 시 자체적인 지위를 그러니까 입법으로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법률로도 지금 이장 통장 반장은 지금 그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조례안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 활동 지원 조례안이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위원님 기존에 그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에서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일부 요걸 발치를 해갖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발치를 한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그 임명부터 시작해갖고요. 예. 뒷부분을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근데 해갖고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예. 그래서 운영에 그 관한 조례가 있네요. 구칙에 보시면 그 예.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그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 거기 여기 있구나. 제6조부터 예, 13조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삭제한 다음에 별도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좀 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혹시 저희는 연임 규정이나 뭐 이런 거는 별도로 나와 있나요? 거기에 저 규칙이나 조례나 설치 조례나 그다음에 이제 활동 지원 조례에도 활동 지원 조례에는 연임 규정은 없는 거죠? 그 이 통장 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혹시 연임 규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 그 이장 선출 때문에 갈등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경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이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예, 의원님 그거는 아까 또 소대 맡으실 그 안성시 이장, 통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나와 있어요. 예, 제 6조에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규칙에는 예. 제 6조에 대해서는 그 이장, 통장, 반장의 해임권하고 제 8조에는 임기 관련해 갖고 그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원래 정부 지침은 이 통장 반장 그 저기가 어떻게 돼 있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그 월급, 상여금, 회의수당?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듯이 네.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 8조 제2항 제4호 별표 4에 따르면 그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이라고 했고요. 경비 성격은 통장 이장 반장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이 법의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나오는데 기준액은 통장 이장은 기본수당 월 30만 원 이내, 상여금은 연 200%, 그 회의 참석 수당은 1회당 2만 원으로 해갖고 월 2에 써 있고요. 반장 수당은 연 5만 원 써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부 지침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 편성 법적 그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또 그 뭐 벤치마킹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죠 혹시? 기존에 저희가 여기 말씀했듯이 선진위 결합도 있고요. 예, 예. 그 단체 상해 보험료 그리고 기본수당에 갖고 이제 저희가 상여금 그 기본수당 있고 회의 참석 수당 그다음에 팩스 유지 관리비, 팩스 운영비, 팩스 설치 교체비 그리고 표창하고 공급회 다 똑같습니다. 뭐 휴대전화 비용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건 혹시 근데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예, 저희가 팩스- 있는 것만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예. 그래서 요즘 하여튼 이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좀 뭐 해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이게 안 올라오면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예.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리통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쭉 훑어봤는데요. 이장이나 통장에 대한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반장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비에서 보상금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월정액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장하고 통장에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월정액을 하는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이번에 내주신 활동 지원 조례안이 그것 때문에 돼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임의대로 여기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저기 정토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활동을 하다가 이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러면 제대로 보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소는 없습니다. 아, 네. 개별 개인 보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신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장님, 통장님들에 비해서 활동 범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맞는 업무 책무가 많이 다른가요? 여기 여기 통리장에 비해서 반장 활동이 되게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통 의원님. 네, 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기 반장님들 역할이 현저히 적다고 하는데요. 아니 맞죠. 1년에 5만 원 받고 누가 그렇게 활동을 할 것이며 누가 그렇게 와서 다쳐서. 그런데 실제로 봉사하시는 반장님들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법령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저희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또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선진지 견학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총 우리 이장님들은 492명인데 왜 가시는 분들은 66명으로 60명이면 60명이고 70명이면 70명이지 왜 66명으로 제한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도 4,500만 원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법령에다 밀고 해줄 수 있는 건 이 66명만 가는 이유가 뭡니까? 68만 원씩. 예, 의원님 그 수당은 아니요, 지금 선진지 견학까지 같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수당은 위에 들어있어서 못 해준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수당 말고 그럼 다 반장권 다 없다고 치십시다. 그럼 반장님은 옆에서 그냥 봉사하시라고 한 거라고 치시자고요. 그러면은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왜 66명 잡았습니까? 492명이면 여기다 492명 잡으셔야죠. 의원님 아니면 반이라도 잡든가. 예, 의원님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주도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항공료하고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 따지게 되면 1인당 60몇만 원이면 그 인원수로 나눈 거지 결코 뭐 400. 아니 그런데 왜 선진지 견학 꼭 제주도 가야 됩니까? 조금 더 제주도 가지 마시고 좀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사회단체 보조금을 여기 우리 이제 운영비 사회단체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우면 일시 해갖고 몇 명당 얼마 가겠다고 해서 신청을 다 받았는데 여건이 못 미쳐서 허락하지 않아서 신청 안 하신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허락하신 분들은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66명으로 정해놓고 그러면 어떤 분은 66명 정해갖고 매년 가실 거고 이거 지금 교대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기회가 돌아가면서도 기본에 갔던 사람은 다음에 못 간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66명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는 이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러면 66명에 따라가신 분은 기분이 좋으시고 거기에 해당 안 되신 분들은 소외감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 일을 과거하고 틀리게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모두가 봉사하니까 같이 봉사하는 분위기로 더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영차영차하고 힘내서 잘하셨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보내주니까 안 가신 분들이 그럼 간이장들이 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마을 일에 대해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열심히 하게 하고 단합된 마음을 주게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죠. 공평하게. 이게 지금 공정하다고 지금 계속 생각하셔갖고 지금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의원님 말에 따라 그 이장님들이 다 가야 되는데 그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 그러면은 때문에, 이게 예. 20만 원씩 잡아서 네?
그냥 1박 가지 말고 제주도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시면 되죠. 그 의원님, 지금 계속 예. 지금 뭐 왜 제주도를 그 얘기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를 얘기한 건데요. 만약에 금액을 높게 잡아놓고 예. 지금 사람을 줄인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랬으면은 의원님 말씀 따나 만약에 이제 많이 갈 수 있으면 가능한 뭐 여기 비행기 안이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날 협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492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492명 곱하기 20만 원 아니면 곱하기 30만 원 해서 네? 금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은 금액이 1인당 금액 산정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데 조금 더 먼데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인당 저는 평균적으로 보면 492명에 대해서 곱하기 20만 원 해서 예산 잡아놓고 만약에 거기 신청하시는 분이 줄어들었어요. 자발적으로 이제 신청하셔야 되는데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주시고 거기서 신청을 이제 이번에 못 간다. 우리 반장이 그러면 날 많이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우리 반장이 대신 갔다 이렇게 오게 하겠다 하면 그 반장님 좀 넣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아까 말한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면 정의 안 된다면 그러면은 거기에 남은 금액들로 조금 더 2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회를 열어놔 주셔야죠. 지금 무슨 법적 근거로 아까 지금 계속 법령 법적 근거 따지시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66명을 여기다 딱 숫자를 넣습니까? 저는 이 66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후에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협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도 나중에 그 추경 저희가 견학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중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4,500으로 그 66명만 간다는 게 좀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 좀 듭니다. 이게 기준은 그럼 또 우리 이장님들 갔다 오신 분들만 갔다 오신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그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시는 분도 이장 같이 보고 66명만 간다는 게 조금 저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지금 일단 뭐 의견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조금 이걸 그냥 이 상태로 통과시킬 건지 아니면 뭐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 중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일단 이거를 수정해서 좀 보완하려면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니까 이번에는 이건 보류 안건은 예예. 이장통장 반장이 예. 사회에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 204회 때 이통 반장에 대한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드린 문제 제기가 뭐였냐면 연령대가 한 번 하면은 연령대가 없고 여기도 보면 얼마 동안 몇 번에 한해서 연임한다도 없고 또한 그 막 폭행을 가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폭행 당하신 주민들도 계시다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격 어떤 그런 검증 이런 것이 필요하다. 겸직조항 왜 이장도 맡고 노인회장도 맡고 그러면 이쪽에서 30만 원 받고 노인회장에서 얼마 받고 또 다른 거에서 나오는 거에서 또 얼마 받고 예? 3개, 4개, 5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겸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지금 저기 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것을 다시 이제 그때는 못했으니까 지금 빠진 부분은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은 중복돼서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반드시 보완돼서 네 이것은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이장, 통장님들 현직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사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위원장님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안성시 이장, 통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보면 임기 내용이 이 기존 조례에 없다고 했지만 여기는 별도 이장, 통장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 만료 전 제3조에 따라 공개 모집 절차 거치거나 마을 총회 제출을 받아야 한다. 별도로 이제 요 규칙에도 담아 있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알다시피 겸직은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례안에 네, 정통위원님 말씀. 네, 구성에 관하여서는요, 1항 7목에 임기에 있어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 구성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은 직을 수행함에 있어 오히려 적극적인 활동을 공평성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한 번 하면은 그 자리에 노라고 하면은 이렇게 노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22조 회의록과 관련하여서도 과거에는 비치를 작성하여서 회의록을 작성하여서 비치를 지금은 비치를 그냥 보관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바뀌었기 때문에요. 누가 궁금해도 가서 마음대로 아니 회의록 넣는 거 회의록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제28조 해촉에 대해서도요. 해촉과 관련하여서는 위원회 해촉이 시장을 넣었으므로 지금은 이제 위원회 해촉을 시장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율적 활동을 저해하고 있고, 자, 해촉하여야 한다를 해촉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시,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촉하여야 한다는 그만두게 하는 거고요. 해촉할 수 있다는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계속 보호하겠다는 얘기를밖에 안 비춰집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이 세세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냥 저기 따로 보완하면 그때 이렇게 과하고 개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부분들을 좀 민감한 부분들은 좀 빼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시장의 권한은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불합리하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냥 예산 부분만 먼저 이렇게 메인으로 그냥 그것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도 전혀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이 통장 반장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일단은 요거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위에 관한 거는 별도로 조례안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제출하셔서 발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거를 가결할 건지 조금 더 보완해서 갈 건지 그거를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네, 이관실 의원. 네, 너무 길어져서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반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보완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일단 이걸 보류할 건지 아니면 가결할 건지 요것만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류를 물어볼까요? 아니면 가결을 물어볼까요? 가결이 먼저인가요? 일단 가결을 먼저 물어보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이장 통장 반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6회 안성시의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2장 통장 반장 활동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 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및 관리와 안성시 주민자치협의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자치사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들을 포상하면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 선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과 안성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지역의 주민자치의 회장도 주민자치협의회 위원회에 포함하고 읍면동 자치사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들을 포상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아래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시인구조문 대조비표는 개정 조례안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위안의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서와 2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2년 4월 15일부터 2022년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고 그 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부터 5쪽에 있는 제17조까지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 2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위원 선정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 등에 맞춰 개정한 사항이며 제20조는 해촉 규정으로 제1항, 제4호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21쪽부터 6쪽, 제24조까지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 등에 맞춰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27조는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지역의 자치회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주민자치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부회장 1명을 2명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28조는 해촉에 관한 규정으로 안성시 주민자치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합하도록 추가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2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30조는 제5장 보칙을 두어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31조는 제30조에서 변경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제17조의 2, 위원 선정 위원회의 현 구성은 불합리하다고 좀 판단됩니다. 읍면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2인 이내, 그 다음에 관내 주요 기관이 3명 이내, 기관이나 단체에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그 다음에 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약간 정치적 중립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읍면 동장이 추천하는 1인, 이 통장이 추천하는 1인, 뭐 농협조합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장이 추천하는 1인, 뭐 이런 노인회장이라든지 부녀회장, 교육과 언론 이렇게 좀 다양한 데서
나와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되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고려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제17조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항 7목인 임기에 있어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개정하는 부분은 꼭 수행함에 있어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이 좀 이게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게 돼버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죠? 예, 그 주민자치회란 그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마을 계획을 세우고 우리 동네의 문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저런 주민 대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주민자치회가 동행정 업무에 대한 단순한 심의 자문 역할에 그쳤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회는 그 주민총회를 통해서 직접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밀접 관련한 사안에 대한 협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계획 수립 시행과 주민총회 개최, 마을 축제를 위한 각종 행사, 그다음에 위임 위탁 사무 처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자치회는 좀 포괄적이죠? 상당히 좀 더 포괄적이고,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통상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기구 정도 된다고 보시면 예를 되는 들면 거죠? 그 위상은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농장이 자문기구라 생각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협의 실행기구고요. 예. 그 법정 근거를 보더라도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같이 법률에 의해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생겼는데 예. 지금 저희는 이게 뭐 완벽하지 않고 시범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양성하고 대덕이 시범 실시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가독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좀 있는 것도 알고 계신 거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해갖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통해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주민자치회가 이게 저는 그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좀 애매모호해요. 이게 주민자치권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률로 지정됐는데 이게 기존 단순하게 단체자치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주민총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더 고안해내고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단순하게 없고요.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 선임하고 그 위원들이 주민총회를 또 열어서 하는 그냥 위원들만 남아있는 거죠. 지금 저기 현재 우리가 이제 두 군데가 주민자치회 회원을 뽑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대덕이 발대식을 했고 양성이 조만간에 이제 발대식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네. 선임할 때 누가 선임한 건데요? 주민들이 알아서 선임했어요? 아니면 읍면 동장님들이 선임했어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시장님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선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공개 모집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단순하게 이게 주민자치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보면 7대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서 이게 위원들만 남고 단순하게 주민 참여가 없으면 이게 뭐 주민자치회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 또 모르는 그런 상태로 갈까봐 시범 운영을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집행부의 역할은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뭐 기획해내고 이런 게 솔직히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없고 단순하게 저는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하고 이렇게 묶어서 협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 모르는 정도로 그냥 위원회 해서
그 사람 숫자 맞춰가지고 단체 맞춰가지고 그냥 위원회 구성해서 협의회 만들어 놓고 단순하게 그냥 집행부 그다음 읍면동장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그 조례안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시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자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원들을 위한 역량 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가 서포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네, 대한 운영 조례입니다. 보면은요. 제 7조 자치센터의 운영을 보시면 5항과 관련하여 예산이 여기 보면은 적극적인 지원의 범위와 기본 예산과 수입 총액을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계속 이게 지금 어떻게 위원회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단체에 수탁한다라고 이제 명시하는 겁니다. 단체에 수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단체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보면 예산이 아예 수립돼 있으면 얼마만큼 얼마가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예산 범위가 없습니다. 얼마인지.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요. 지금 수강료들은 받았습니다. 수입은 수강료가 이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강료를 어떻게 쓸 것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해주면 센터장이 하나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연임한답니다. 여기 기간도 없습니다. 여기도 해촉에 대한 연임에 대한 것도 없고 해촉에 대한 것도 없고 자격 기준도 없고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을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위원회 구성을 동장이 정하고 단체장 3곳에서 하나씩 정하고 위원회에서 2명 정해져서 7명이 모여지면 이거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얼마를 지원할 건지 그리고 저기는 저 센터에 얼마나 건전성이 답부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어서 지출을 얼마만큼 해서 어떻게 운영될 건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건지 기본적으로 이 센터를 할 때 지금 아까 이제 어디에 시범적으로 2군데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범적인 운영이 지금 이 센터가 이제 조례로 통과되고 나면은 지금 범위는 얼만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기는 진짜로 다 안개 속에 오히려 예산이 들어있으면 속이 좀 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고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히 좀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 그 예산 관계는 하려듭니다.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심의해서 다뤄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일단은 없으시면 저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8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조류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한 제고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현 교육과정에 따른 장학금 제도 현실화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성시 조례규칙 심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 목적을 명시하여 방향성을 나타내었고 장학생이 자격을 명시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정지, 환수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규정하여 선발과 관련된 부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학금 지급 형태를 현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수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위안의 비용 축에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 5,210만 원으로 2022년 통리장 자녀 기준에 맞춰 장학금 총액이 되겠으며 지급 대상에 따른 장학금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5년간 총 2억 6,0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22년 5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례의 개정 방향성을 규정하는 것이고 제2조는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기존의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중학생,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장학생 추천 방법 및 선정 과정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장학생의 정원을 선정하는 조항이고 제6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장학금 지급 형태를 기준 공납금 보전 방식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는 조항입니다. 제7조와 제8조는 장학금이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급 정지 및 환수 절차의 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덕 소통협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님. 최승혁 의원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을 보면은 중학생 7명, 고등학생 16명, 대학생 4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2, 3년 뒤에 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돼서 자녀들 중 중학생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하고 대학교만 됩니다. 이게 2027년까지 5,210만 원으로 동결을 했는데 수치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은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각 호의 기준으로 고려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중에 이게 가정 형편 상황도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으로 인전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장 통장 경력하고 그다음에 이장 통장 상으로 해갖고 정액제로 이제 지급할 계획이 있고요. 거의 다 보면 이제 이런 장학생들이 이장님들의 경력하고 상훈 그리고 여기 이제 학생들의 이제 성적 관계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 때문에 고루 다 같이 고려될 사항입니다. 근데 균형을 맞추려면은 이 가정 형편이 조금 안 좋은 이 통장님들 집안도 있을 건데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대학생 자녀 이 통장님 지금 400분이시죠? 492명. 12명입니다. 혹시 대학생 자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현재 네.
다 주겠다는 식이네. 예. 그러면 중학생이 지금 7명이고요. 42명이라고 하셨는데 예. 우리 이 통장님 중에 혹시 자녀가 있는 분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조사한 거는 여기 초등학생이 6명이 있고요. 예. 중학생이 7명, 고등학생이 16명, 대학생이 42명이 되겠습니다. 그 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이걸 바꾸신 거네, 그러면? 현 이장님들의 그 자녀를 산출 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럼 전체 다 합치면 자녀 있는 우리 이장님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요거에 이장님들로 따지게 되면 전체 72분이 되겠습니다. 72명이 되겠습니다. 공도읍보다 적은데요? 예, 거의 다 보면 저희가 보듯이 그 이장님들의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걸 규정을 이렇게 신설해 주면 이거는 뭐지?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고 일단 뭐 신규로다가 뭐 늘어나는 사람들한테만 뭐 그런 효과가 있을 뿐이네요. 장학금 지급 이걸 규정을 바꾼다고 하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고등학생만 했을 때는 이제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교육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이 될 거고요. 2021년도까지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조례상에는 혜택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장님들도 고령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고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니 공고사항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은 거의 한 40명도 안 되는 40명 정도 온 거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걸 굳이 이게 바꿔가면서까지 그분들을 지원해 주게 하는 거 외에 저는 그래서 아까 활동 지원 조례안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핸드폰 폰비라도 더 지원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책정되는 금액으로 보면 이게 그 진짜 위화감 느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같은 이장님인데 그 지금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15% 이내로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산출 근거에 나온 분들까지 다 합해봤자 15% 이내에 다 들기 때문에 전액 다 장학금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장학금이 다 지급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 장학금이 네.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줄 수 있는 게 15% 이내에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저희 전체 그 492명 중에서 그래서 예. 제가 이걸 주려고 하는 건지 안 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외부기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42명이 아니라 하여튼 여기저기 하여튼 농어촌 장학금이니 뭐니 다 받는 거거든요. 여기 이거 금액 이 상태로 가면요 거의 받는 사람 없어요. 그 장학금 또 시민 장학금도 있잖아. 근데 이거 이장님들 장학금 이렇게 해서 이거 안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거 한번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는지 한번 그거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상태로 주면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관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개정 조례안이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최호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혜택을 받는 이장님의 명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일단은 그 2021년도는 그 전체 저희가 그 무상교육 때문에 예산 자체를 올해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혜택을 이제 고등학생들이 다 무상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없었던 거고요. 그 전에는 거의 보면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그렇게 이제 여기 지급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600만 원에서 예. 700만 원 정도가 됐다는 건가요? 예.
그럼 지금 이게 이번에 전부 개정 조례가 온 이유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서가 와서 보완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먼저 하시죠. 저희가 조례안 심사를 할 때 이게 일부 개정 조례안인지 전부 개정 조례안인지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개정 조례안이면 일부 그 개정하는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이 중심이 돼서 심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이 통리장 자녀 중에 고등학생까지 주던 걸 대학생까지 주는 걸로 늘려서 범위를 확대한 거예요.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게 국민권익위 권유 사례가 있는 거고, 양산시에서도 기존의 개정 전에 조례를 보시면, 개정 안 된 현 조례를 보시면 공납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물론 성에 안 차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을 건데,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서 더 혜택을 받으실 분이 분명히 더 많아지는 건 확실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좀 보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입니다. 예,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전부 개정이나 일부 개정안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이 받는 측면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거니까 그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지금 중고등학생 주던 거를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권고는 권고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고한 거지 않습니까? 권고는 그 권고사항으로 현실과 맞지 않으면 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는 사실적으로 그 이장님들이 과거에도 이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다가도 별도로 그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국민권익위에서 그걸 명확하게 위해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따라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격을 제2조 자격을 보면요. 장학생의 자격, 현재 재직 중인 이장 통장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장 통장 자녀로 되어 있고요. 이게 공도나 아파트 단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이장 통장님의 연령대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높아서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제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인원이 중학생 7명, 고등학생 16명, 대학생 42명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었구나. 보통 보면은 중학생이 가장 많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30명, 고등학생으로 가면 20명, 대학생으로 가면 1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바로 반대로 이렇게 늘었고 이게 끝자리 수까지 4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던 게 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 통장님들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요거는 자녀만 넣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차라리 손주, 손녀, 외손주, 친손주 할 거 없이 손주, 손녀까지 넣을 거면 넣어줘야 된다면 그렇게 넣는다면 모를까 자녀로만 한다면 좀 그렇고요. 요 장학금 제도는 시민장학회를 통하거나 다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게 있고 이게 중복 수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복 수혜를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금액이 예를 들면 농협에서 5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그렇죠. 그거 제외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 장학금 제도는 허울만 좋은 거지. 우리 여기 목적에 보면은 제1조 이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안성시 이장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이게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맞게 한다면 차라리
이장 통장들의 활발한 그 활동과 그런 것들을 이 목적에 맞게 지원하시려면 활동 상황을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이런 것들을 선발하셔가지고 지역 농산물 상품권을 우리 이장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드린다면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도 도움이 되고, 이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의원님, 이거는 저희 일단 장학금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그 산출 근거는 사실 저희가 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게 정해진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뭐 그걸 딱 인원을 픽스해서 한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요, 여기 지금 장학금 지급 조례가 여기 나와 있는 제1조 목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장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라고 하시려면, 이거는 그러면 특정 젊은 이장 통장님들은 이 부분이 좋은데 연령대가 높으신 이장 통장님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 그러려면 손주 손녀를 넣든가, 아니면은 이게 뭐가 바뀌어져 있어야지 손주 손녀를 줄 수도 없는 거고, 나이 드신 분은 그러면은 이게 해당 사항이 전혀 안 되는 거니까 정의원님. 특정 소수에 네. 대해서만 혜택이 예, 된다, 이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고요. 예, 우리 이중섭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제가 이 통장 자녀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더 드리고자, 장학금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추천과 이 선발에 대한 기준이 현재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기 보면은 그 밖에 참고사항에 저희 다 유임을 주신 그 국민권익위에서 주신 그 안을 보면, 거기에 11쪽을 좀 보시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이 참고사항이지만 이런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이런 표가 있어요. 이 표를 조례로 담으면 편하신 거 아닌가요? 같이 담아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네. 평가할 때 요 내용을 네. 해갖고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할 겁니까? 이렇게 조례 넣어서? 저희가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선발할 때 보면 저희가 그 제3조에 보시면 네, 3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읍면논장은 제2조의 사항에 사람으로서 안성시 이장 통장 장학금 지급에 적합하다고 한 2년 되는 사람을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선정하여 안성시장한테 추천한다 보면,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뭐냐면, 첫째는 그 이장 통장의 경적사항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장 통장의 상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항으로 해갖고 이걸 평가서를 바로 만들어갖고 저희가 지급하면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예 이 평가 기준이 뒤에 그 국민권익위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는데 이 안에다가 이거를 참고하고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예. 잘하겠습니다. 우리 최승영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근데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5년을 잡으셨잖아요, 계획을. 27년까지. 비용 추계는 5년만 잡은 거고요. 계속 인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간에도 산출 근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거는 있는데.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한 거죠. 살적으로는 그 2차전 돼서는 또 소요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아, 변경이 될 수 예. 있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좀 전에 이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똑같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시행 규칙을 전부 개정한 거를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 점수별로 해서 너무 세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덧붙여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권익위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전부 그 조례 시행 규칙
있는 전부 개정 규칙안이라는 곳의 2조의 사항에 급악기 심사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도 서약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받고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불필요한 서류는 여기 지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종교라든가 그런 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서류는 아예 안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들 안 계시면 자,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동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 일정 제9항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죄송합니다. 자, 박주동 소통협치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